순간 교실에 정적이 흘렀고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칠판 앞에 선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빠르게 숫자를 외우고 있었죠. 숫자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계산하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들. 심지어 수학 선생님조차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풀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미국 학교에서 수학 천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문제풀이로 전교생이 저를 주목하는 순간 제가 알던 미국 학교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민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던 저는 늘 머릿속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곤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수학을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숫자에 익숙해졌죠. 아버지는 어린 시절 두산 학원을 다니셨다고 했어요. 요즘은 계산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주판이 최고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판을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는 그게 신기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와 숫자 게임을 즐겨하기도 했죠. 민준아, 37 더하기 25는 62. 그럼 78 곱하기 6은 468.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주판으로 계산하고 놀이를 하면서 주판 사용법이 점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주판을 사용할수록 머릿속으로 주판을 떠올리면서 계산하고 암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미국에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는 자유롭고 시험 스트레스도 없고 창의적인 수업 방식이 많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미국에 온 첫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릴 생각에 기대가 컸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까? 저는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정답은 5.4입니다. 저는 속으로 답을 떠올린 후 주변을 살폈죠. 그런데 교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계산기를 꺼내 들고 숫자를 눌러가며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심지어 7 곱하기 8 같은 간단한 문제조차도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라면 당연히 손으로 풀거나 머리로 계산했을 문제들이 여기서는 모두 계산기를 통해 해결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수학을 이렇게 배우는구나. 수업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들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문제 하나를 푸는데 몇 분씩 걸리기도 했죠. 이렇게 이곳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학교 적응을 서서히 하고 있었지만 영어가 서툴다 보니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고 수업 중에도 웬만하면 입을 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점점 존재감 없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난 그냥 조용한 아시아 학생일 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커다란 원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원주율, 즉 파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주율을 보통 3.14로 간단히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여기서 파이를 10자리 이상 외울 수 있는 사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3.14까지만 알고 있었고 간혹 3.141호까지 외우는 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 말해야 하나? 사실 저는 한국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원주율을 30자리까지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산 훈련 덕분에 숫자를 기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망설이던 순간 친구 한 명이 장난스럽게 제 등을 툭 쳤어요. 야, 김.
너 한국에서 수학 좀 한다며? 너 해봐.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3.14159265535. 처음에는 친구들이 가볍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계속 말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계속 나오네? 저거 진짜 맞는 거야? 선생님, 저거 맞아요?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칠판에 적힌 숫자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전부 다 맞아. 순간 교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놀라운 듯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수학 천재야? 한국에서는 원주율을 저렇게 외우는 거야. 대박, 저렇게 빨리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숫자를 많이 외우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수학 천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먼저 찾아와 말을 거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한순간의 대답이 이렇게 제 미국 생활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전교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거든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이번 대회에 나가는 게 어떻겠니?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봤는데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야, 너 무조건 1등이지. 우리 학교에서 한국 유학생이 수학대회 우승하면 대박이잖아.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대회 참가를 하게 되었죠. 대회는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회 준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열린다는 이 수학 대회에서 한국식 공부법이 과연 통할까? 미국 학생들은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고 문제풀이 방식도 한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 교과서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잡한 계산을 할 때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암산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를 빠르게 조합하는 훈련을 반복하며 세 자리, 두 자리 곱셈도 종이에 적지 않고 풀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면 374 곱하기 26 같은 문제를 보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머릿속에서 평소에 제가 하던 암산 공식대로 풀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 속도를 올리면 종이에 계산식을 적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저는 미국 수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문제 유형을 분석을 했더니 이곳에서도 반복되는 공식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비율과 비례식을 묻는 문제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되었어요. 어떤 수의 20%는 얼마인가 같은 문제들은 공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풀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패턴을 익히다 보니 공식을 쓰지 않고도 감각적으로 답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푸는데 익숙한 반면 한국에서는 빠른 풀이법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저는 이 한국식 방식이 대회에서 나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였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령 1분 안에 덧셈 뺄셈 문제 10개 풀기라던가 5분 안에 방정식 문제 3개 풀기 같은 걸로 말이죠.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준비한 만큼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마침내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 저는 참가자들과 함께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심사위원이 대회 규칙을 설명했어요. 이번 대회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우승하게 됩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덧셈, 뺄셈 등 기본연산 파트였고 문제 난이도는 무난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문제를 풀었고 제출한 답안이 모두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라운드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분수, 소수 등 응용 문제 파트였는데 여기부터는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빠르게 버튼을 눌러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빨리 암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최대한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친구들의 속도가 더 빨라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왜 계산기를 안 쓴대? 암산만으로 저걸 다 풀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암산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방식을 처음 보는 친구들에겐 낯선 모습들이었죠. 저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 그때 심사위원이 마지막 라운드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계산기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남은 문제만 끝까지 풀어보자. 그리고 문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풀었던 유형이잖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했던 빠른 연산과 패턴 분석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연결되었고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안을 작성하자마자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대회가 끝나고 심사위원이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전교 수학대회 우승자는 김민준.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엄청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한국 유학생이 이겼어. 계산기 없이 우승했다고. 정말이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몰려와 저를 축하해 줬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암산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학교에서 제 이름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다음날 점심시간 식사하려고 급식 줄을 서 있던 내 앞으로 몇 명의 학생이 다가왔어요. 민준, 나도 암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암산을 가르쳐 달라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친구들은 제 계산 방식을 신기해하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켰어요. 그리고는 무작위로 숫자를 입력하더니 곱셈 문제를 만들었어요. 374 곱하기 26은 몇이야? 저는 잠시 머릿속으로 숫자를 조합했습니다. 9744. 잠깐만. 친구는 계산기로 직접 정답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맞췄어.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며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해봐. 528 곱하기 17. 8956. 이거 말도 안 돼. 친구들은 마치 마술을 본 것처럼 흥분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연산도 계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암산 능력은 더욱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게 점심시간 내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저는 마치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점심 테이블 저쪽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학생을 보자마자 직감했죠. 아, 저 친구가 그 유명한 조씨구나.
조 씨는 학교에서 유명한 수학 천재였습니다. 전교 1등. 그리고 항상 모든 수학 대회를 휩쓰는 실력자였죠. 당연히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지목됐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조 씨는 2등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인지 조 씨의 표정은 무언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암산 잘한다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씨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기할래?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기? 조 씨는 테이블에 앉으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계산기로 문제를 풀 테니까 너는 암산으로 풀어봐.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아,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조 씨가 나에게 도전하는 거구나. 조 씨는 저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산기 없이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유학생이 정말 실력이 뛰어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피하면 그냥 운 좋게 우승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러자 조 씨가 웃으며 계산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우리는 즉석에서 암산대 계산기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이 3개씩 섞여 있는 문제였어요. 조 씨는 빠르게 계산기 버튼을 눌렀고 저는 머릿속에서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저는 답을 외쳤습니다. 24,752. 조 씨가 뒤늦게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를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맞았어.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곧바로 다음 문제를 내놓았어요. 좋아.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더 복잡한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저는 다시 암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24,824. 조 씨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화야? 조 씨가 밀리고 있어. 계산기가 지고 있다고. 학교의 유명한 수학 천재 조 씨가 밀리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문제를 냈어요. 마지막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보다 더 복잡한 것 같이 보였지만 반복되는 숫자 패턴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숫자를 머릿속에서 조합했습니다. 95,175. 조 씨는 황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계산 결과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엄청난 환호성이 터졌어요. 민준이가 정말로 조 씨를 이겼어. 계산기를 이겼다고? 둘이 짠 거 아니야?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 씨는 저를 바라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정. 내가 이겼어. 저는 놀라며 조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암산 대결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 놀라운 에피소드가 학교 내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암산 대결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말을 걸어왔어요. 야, 민준, 오늘도 암산 연습했어? 민준, 우리 팀에 와서 수학 문제 좀 풀어줘. 심지어 수학 선생님까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준, 혹시 방과 후 수학 클럽에 관심 있니?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 클럽이 더 활기차질 거야. 저는 순간 고민했어요. 그런데 수학 클럽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하면 재미있을 거야. 수학 천재가 우리 클럽에 오면 완전 대박이지. 이렇게 수학 클럽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고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준, 오늘 너희 나라에서 배운 암산 방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교실을 둘러보니
친구들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산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빠른 암산 공식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99 곱하기 87 같은 문제를 풀 때 이걸 100에서 1을 뺀 수로 생각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산 속도가 확실히 빨라질 것 같아. 그날 이후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암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식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나를 찾아와 새로운 암산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죠. 심지어 조시마저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 방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암산 실력을 보고 나도 좀 배우고 싶어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래? 그렇게 조시와 저는 경쟁자에서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미국에서 조용히 적응하며 지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들을 통해 저는 이곳에서 저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학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조용한 아시아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명의 학생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공부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시가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솔직히 너도 처음엔 미국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처음엔 친구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 조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 방식대로 했잖아. 그리고 결국 우리한테 인정받았고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야.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공부했고 그게 여기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미국식 방식에 맞추려고만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공부법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게 저만의 강점이 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시에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 말에 조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야. 그 순간 저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배운 암산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도 모르는 강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분명 예상치 못한 멋진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강점을 믿어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